은퇴 없이 일하는 7080 전문직이 있답니다. 뭐 7080 전문직은 이제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능력이 있고 과시할 수 있으니까 퇴직하지 않는 불퇴직이 되는 거죠.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7080은 커녕 5060만 돼도 사회에 나와서 되게 이겨인간 취급받습니다. 나이 들었는데 힘없고 능력 없는 그런 노인들은요 정말 참혹하게 삽니다. 되게 비참하게 산다고 봐야 됩니다. 김씨씨라 그러고 젊은 꼰대들이 무지하게 갑질하면서 온갖 가스라이팅을 다 합니다. 그게 불편하지만 현실입니다. 일하는 보람을 못 낳고 전문직으로서 오래오래 현직에 종사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부러운 대상입니다. 뭐 전문직 그리고 기술직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저렇게 나이가 들어도 일할 수 있죠. 택시기사 하시는 분들도요 건강만 허락되면 운전을 능숙하게 하시고 하시면 저렇게 불퇴직이 될 수 있죠. 체력 한계가 올 때까지 일을 계속 하시는 분들 되게 대단하신 분인 거죠. 여기 이제 사진에는 약사인데요. 80대 약사라고 합니다. 뭐 약사는 실제로 육체적인 노동을 되게 많이 하지는 않죠. 약을 골라내고 처방하고 조제하는 일을 하시니 이제 치매 같은 일은 이제 질병만 걸리지 않는다면 웬만큼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역할이죠. 뭐 회계사든 뭐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뭐 그러한 전문직에 이제 있는 사람들 세무사 마찬가지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노년이 돼도 일할 수 있죠.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뭐 이제 농담 반 진담 반 사람들이 얘기하죠.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자기만의 기술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에 동의합니다. 자기만의 기술이 있으면 뭐 나이가 들었어도 오래오래 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큐 같은 거 봤는데 그 다큐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 집안에 있는 각종 이제 물품들을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집안 이제 AS 하는 그런 이제 학원이 있더라고요. 그 학원에서 한 2년, 1년, 2년 배우면 웬만한 집안에서 있는 이제 수리하고 AS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실 수 있더라고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1인 창업을 해서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기술이죠. 글 쓰는 것도 기술이고요. 뭡니까? 보고서 써주는 것도 기술인 거고, 뭐, 말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도 기술이고, 매점 요령을 알려주는 것도 기술이고, 여러 가지 자기만의 이 각종 이제 재능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재능을 뭐 어떤 식으로 팔아서 이렇게 움직이냐에 따라 다른 거지만, 확실한 건 좀 그러한 기술들을 자기만의 걸로 잘 활용해가지고 제공해주면서 살면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나중에 나이 들어서 뭐 먹고 살아야 될까? 저도 이제 40대 후반인데 제가 앞으로 10년 더, 15년 더, 20년 더 혹은 30년 더 일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자신이 없어지죠. 그러면 더욱더 이제 전문직이나 기술직에 대한 그런 부러움이 사실 생깁니다. 뭐 제 스스로 앞으로 어떤 삶을 좀 꾸려 나갈지 어떻게 좀 다듬어 나갈지 고민해야죠. 잘 다듬어 가야죠.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잘 좀 갖고 나갈 필요가 있죠. 이 뉴스에 소개되는 불태적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럽죠. 뭐 세무사 72세인데 뭐 여전히 일하고 있다. 부럽죠. 의사 85세인데 진료도 하고 뭐 취약계층들 무료 진료 봉사활동도 한다. 대단하다라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은 참 이제 축복받은 사람들이죠. 뭐 혹은 이제 기업들마다 이제 퇴직자 재고용 제도를 이용해서 이제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준다라고 하는데 이게 잘 따져보면 있잖아요. 일반 사기업들은 60세 이상의 사람들을 다시 일하게 만들면서 급여를 후려칩니다. 60세하고 61세하고 무슨 차이가 날까요? 근데 61세 정년 이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임금을 왕창 절반 이하로 깎아서 있잖아요. 일은 똑같이 시키고 그렇게 이제 부려먹겠다라는 거죠. 좀 치사하고 양아치죠. 이게 불태족 얘기를 이렇게 뉴스로 이렇게 해놨지만 잘 따져보면요. 보통 사람들, 일반 사람들에게는 불태족 불가능합니다. 전문직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사회에서 중간 이상의 계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나 불태족이 가능하지 일반 서민들, 보통의 사람들은 불태족은커녕 은퇴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냥 생활비 벌어야 되느라고 허덕이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는 겁니다. 씁쓸하죠. 뉴스의 사례를 보면서 읽다 보니까 좀 마음이 착잡해집니다. 왜냐? 저 같은 사람한테는 저 불태족이 해당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부지런히 저축하고 아끼고 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서 좀 더 길게 멀리 갈 궁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뭐 삶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 사는 게 힘들죠. 어렵습니다. 막막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될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별 생각을 다 하는데 좀 잘 좀 움직여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노년에 여유롭게 살 거다 이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두려워하고 겁내고 염려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삶을 조금이라도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걱정이 쓸데없는 감정이다? 아니요. 그런 감정들이 있어야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그냥 막연하게 괜찮을 것처럼 희망을 품고 있는 것만큼 어리석고 한심한 게 없습니다. 미래의 삶이 아무 노력하지 않았는데 그냥 좋아질 수 없죠. 피나는 노력을 해도 우리가 맞게 될 미래에 괜찮을까 말까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멀리 내다보고 안정적으로 삶을 꾸려나갈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함부로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얼마나 빡센데요. 쉽게 생각했다가는 답 없습니다. 참 암울한 일들을 많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함부로 탐욕 부리거나 욕심 부려서는 안 됩니다. 빨리 은퇴해야겠다, 파이어족 되겠다라고 깝시다가 평상의 일상의 삶을 송두리째 다 뺏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므로 더 조심하고 어떻게든 가족을 길게 오래오래 일할 궁리를 해야겠습니다. 불태족이 되려고 일하는 보람을 계속 느끼려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나이에 은퇴하고 여생을 좀 속도도 조절하고 천천히 움직이면서 지내려면요. 젊을 때 한창 때 부지런히 저축하고 착실하게 축적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경거망동하고 함부로 까불고 돌아다니다가는 언제 어떻게 가진 것들을 다 뺏길 수 있다. 더 두려워하고 더 염려하고 더 조심하면서 사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은퇴 없이 일하는 전문직 고소득층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 적절한 때에 은퇴하고 여생을 가족들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조용히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